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시가 계속해서 반등을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등 자체가 새롭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번 하락을 되돌리는 이제 조정 파동이다라는 거는 변함없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쪽도 그렇고 꽤나 반등을 해왔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반등은 아마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깐의 하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상승이 더 있을 거다라고는 일단 보고 있고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 일드갭 살펴보면은 여전히 비싼 레벨입니다. 페드 모델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긴 시계열로 봤을 때 페드 모델로 보나 일드갭으로 보나 증시는 둘 다 고평가로 보여집니다. 국내랑 이제 S&P랑 같이 있는 걸 봤을 때 오히려 국내가 더 비싸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 부분이 PBR이 국내가 낮기 때문에 저평가다라고 하지만 결국 성장률이랑 할인율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나빠졌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확실히 국내 쪽이 조금 더 비싸 보인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페드 모델로 봤을 때는 비슷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둘 다 고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SLR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1분기 거까지 SLR 나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강도 말고 이제 매크로 좀 간단한 것부터 살펴보죠. YSM 제조업 다시 또 50 밑으로 내려왔었죠. 그 다음에 비조제업도 계속 내려오고 있고 경기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간 수출액도 아직 추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고점이 조금씩 낮아져 가고 있는 그런 레벨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일간 수출액을 이제 시가총액을 일간 수출액으로 나눈 수치로 봤을 때는 지금 엄청 비싸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싸다고 말하기도 뭐한 그냥 그런 정도 레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버피 지수라고 볼 수 있는 S&P를 이제 미국 GDP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GDP로 나눈 수치고요.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다시 이제 반등을 좀 했고 반등을 한 상황 자체가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레벨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국내 쪽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체 스프레드가 약간씩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이제 하일드가 아니라 이제 회사채 AA 국고채 대비 비율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국고가 빠진 거를 좀 크레딧 스프레드가 많이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도 조금 일부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강도 살펴보면은 이제 S&P랑 나스닥이 100%까지는 돌아왔고 코스닥 여전히 약합니다. 음식료 좀 상대적으로는 강한 편이고요. 운수 장비도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고 기계 괜찮은 편이고 전기가스도 괜찮은 편이고 통신 같은 거에 살짝 약해진 게 아무래도 좀 SKT의 영향이 있겠죠. 그나마 증권 쪽이 그나마 상대적인 강세 나머지는 그렇게 특별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추세로 이렇게 보시면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영원한 추세는 없다. 이제 계속 상대적으로 아주 계속 약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강할 수도 없이 이 레인지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 쪽 먼저 살펴보죠. 수급 쪽 같은 경우에는 S&P 상업용 순 포지션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롱 포지션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확실히 잘하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숏 포지션이 좀 증가가 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제 금리로 감안한 기대 수익률이나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은 여전히나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같은 경우에는 현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지는 않고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하면서 외국인이 이제 선물을 좀 사면서 상승 추세를 좀 먹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긴 시기언론 결국 수급은 계속해서 좋지는 않은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신용잔고를 코스피 수치로
시총으로 나눈 것도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수치입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현물은 뭐 그렇게 크게 매수를 안 들어오는데 선물로 조금 매수하면서 좀 반등했던 거를 외국인들이 먹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뭐 신영종고 대비해서 시총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높은 수치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17.5조 정도 되면서 거의 한 3천억 가량 좀 증가가 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뭐 BEI 살펴보면은 이제 미국 쪽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단기 구간이 뭐 지난주 많이 내려왔었고 이번 주는 뭐 살짝 좀 소폭 증가가 됐습니다. 금리가 살짝 하락을 하면서 이제 실질금리랑 BEI가 약간 좀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뭐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실질금리가 이미 뭐 바닥까지 와 있기 때문에 뭐 금리가 뭐 더 하락하는 모습을 뭐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횡보 정도 수준인 거죠, 결국은. 그 다음에 뭐 BS 지난주 대비 움직였던 거 보면 지급준비금 한 1,900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TGA 1,800억 달러. 아무래도 세금 납부 시즌이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RRP도 이제 지준이 좀 하락하는 영향으로 1,326억 달러 정도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쭉쭉쭉쭉 보시면 뭐 순유동성과 총자산은 마이너스 2억 달러 정도 되면서 QT가 한 2억 달러 정도 아주 소폭으로 진행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뭐 사실상 QT는 거의 뭐 중단 단계나 다름없죠. 규모가 워낙 작으니까요. 이제 뭐 BDI 뭐 살짝 소폭 반등하고 SCFI는 약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뭐 쭉쭉쭉쭉 내려가서 결국 연준 순유동성하고 증시가 결국 동행하는데 증시가 이제 결국 연준 순유동성으로 좀 따라오는 모양새였고요. 항상 뭐 SLR 뭐 얘기를 드리죠. 5%에 근접해 있다. 결국 더 못 늘린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1Q 데이터들 다 발표가 됐죠. 그래서 1Q 데이터들 봐도 다 5%에 근접한 수준이어서 대출 여력에는 충분하게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요 시즌에 결국 SLR을 풀어서 한번 이렇게 풀려왔지만 그게 이제 다 또 소진이 되어 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결국 레버리지를 지금 더 일으키기는 좀 어려운 형국에 처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대율 자체도 높아지고 있지는 못하죠. SLR 푼 효과가 이제 그때 요만큼 거의 한 10% 넘게 예대율을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뭐 특별할 거는 뭐 오늘도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쭉쭉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발행 계획과 이제 국고채 이제 실제로 발행됐던 거 살펴보면은 보시면 이제 4월 25일 거까지 기준으로 해서 1Q 때 국채가 사실 단기 국채가 많이 안 찍혔어요. 이제 3,900억 달러를 찍어야 되는데 안 찍었단 말이죠. 결국은 2Q에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2Q에 결국 단기 국채를 찍어야 되는 양은 한 1,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기 국채가 남아있는 게 이만큼 안 찍었으니까 결국 5,400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긴 해요. 이제 국채가 사실 1Q에 많이 안 찍혔다라고 보시면 되고 2Q 때 그러니까 더 많이 찍어야 돼서 사실 지금 남아있는 양이 뭐 꽤나 어마어마한 수치다 남아있다. 엄청난 거죠 사실. 9,380억 달러 정도가 미국 지금 GDP의 3.2%인데 어마어마한 수치겠죠. 당연히 거의 이 수치면은 어마한 양이 지금 찍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그런 상황이고요. 뭐 나머지는 뭐 쭉쭉쭉쭉 뭐 RRP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그 TGA 조금 감소되면서 좀 증가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TGA 증가되는 거는 아무래도 세수 쪽 얘기고요. 그래서 이건 지준이 줄고 있고 이제 다시 이제 국채 한도 협상이 이제 완벽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완전히 내려갈 겁니다. 얘도 사라지고 지준도 확 사라지고 이제 그런 판국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는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국내 쪽 같은 경우에도 이 전체 2금융까지 다 합친 예대율인데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가서
사실 더 올라가기는 어려운 형국까지 와 있다. 뭐 은행만 봤을 때는 예대율이 90도 넘었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1월 데이터인데 뭐 더 나왔을 텐데 제가 업데이트 지금 안 한 건데 2월 거까지 한 3월, 4월 가면 지금 뭐 거의 끝까지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출이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대출 못 나가면 뭐 망가지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대출이 결국은 그냥 금융시장의 피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피가 안 돌면 당연히 죽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인 먼저 보죠. 이제 코인부터 보면은 뭐 전반적인 추세,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제 리플이나 뭐 점수 추세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다 일단 아직까지는 롱 추세입니다. 다 추세는 롱 추세고 일봉 추세로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중립이고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중립, 그 다음에 리플 같은 경우에도 중립이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120분봉은 다 생략하고 일봉 추세로 살펴보면은 단기 반등이 이제 50일 같은 경우에는 모이고 벌어지고 올 때까지 왔고 200일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요 정도만 해도 다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주의를 해야 될 단계까지는 온 것 같고요. 뭐 ATR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좀 조심하셔야 될 단계로 코인도 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RSI를 봐도 그렇고요. 이더리움으로 살펴보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직 50이나 뭐 200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등폭이 확실히 조금 더 덜 했다라는 거는 뭐 변동성 지수로 봐도 보실 수가 있고요. RSI로도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아직 조금 반등을 좀 덜한 것 같긴 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리플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많이 이미 줄어든 그런 단계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국고채 같은 경우에 국내 3년, 10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롱 추세입니다. 그 다음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숏 추세고요. 그 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숏 추세, 금 같은 경우에 롱 추세, WTI 숏 추세, 삼성전자는 그냥 중립 정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이제 다시 조금 롱 추세 조금 살짝이나마 가까워졌다라고 점수 합으로는 보여줄 수 있겠고, 국고 같은 경우 여전히 점수로 롱 추세, 그 다음에 국고도 10년도 롱 추세, 이제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중립으로 돌아왔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중립,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가 좀 약화가 됐고, 뭐 WTI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숏 추세,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립,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중립,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중립,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숏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 3년물 보면은 뭐 벌어지고 모이고 모였으니까 뭐 당연히 엄청난 지금 고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고 3년물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3년물이죠.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금리가 이제 사실 바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RSI를 봐도 그렇고요. 국고 10년물 봐도 뭐 똑같죠. 벌어지고 모이고 갈 때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사실 뭐 99.9% 결국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레인지에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이제 보시면 뭐 좀 추세가 애매모호하다. 볼린저로 봤을 때. 그리고 뭐 RSI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도 추세는 애매모호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볼린저로 볼 수 있는 그런 추세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엄청나게 반등을 해 있다. 근데 이제 50일 같은 경우에 내려왔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200일까지 밑으로 내려오면 정말 이건 미련 같지 않고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변동성이 갈 때까지 갔었던 모습이고요. 이제 ATR도 그렇고 뭐 이 정도면 이제 사실 고점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RSI 3번 정도 쳤으면은 뭐 다 온 게 아닌가 사실. 이건 뭐 그냥 생각입니다만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WTA 같은 경우에도 갈 때까지는 갔어요. 이제 200일 같은 경우에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뭐 거의 바닥에 다 온 게 아닌가 사실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거의 갈 때까지는 왔다. 이제 RSI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그냥 지지부진하다. 결국 그냥 살짝 단기 반등에 진행 중인 그런 지지부진함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RSI를 봐도 그렇고요.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추세는 그냥 지지부진합니다. 이게 뭐 확실하진 않고 그냥 어정쩡하게 지금 추세가 가고 있다. 기술적 반등 정도다라고 그냥 보여집니다. 모습 자체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보면 여긴 조금 더 반등을 해도 이상하진 않겠다. 뭐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모이고 벌어지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모습이 뭐 다르지는 않습니다. 뭐 특별히 모습이 다르진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들 보면은 뭐 다 롱 추세로 거의 돌아왔습니다. 네, 일봉은 약간 이제 길게 뒤늦게 움직이는 것들은 다 여전히 쇼 추세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 이제 숏에 더 가까운 모습은 여전히 있긴 합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롱인 거죠. 주식이 약간 롱 포지션에 사실 변동성을 조금 더 가까워졌고요. 다 반등 중이라는 거죠. 뭐 국내 쪽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은 일단 롱 추세로 다시 돌아서긴 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좀 장기 추세로 봤을 땐 여전히 중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도 여전히 중립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중립이고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중립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빅스로 봤을 때 빅스 같은 경우 변동성 뭐 내려올 만큼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제 조금 더 내려가긴 할 텐데 뭐 많이 내려온 것도 맞다. 이제 그 정도 느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뭐 V 코스피도 뭐 마찬가지고요. 하락할 만큼은 하락했는데 뭐 약간 그냥 지지부진하게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싶고요. 120분 봉으로 봤을 때 아직 뭐 다이진 않았지만 일단 뭐 단기 반등을 꽤나 많이 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는 조심을 해야 될 그런 영역에는 와 있다라고는 보여주고요. 120분 봉 선물로 봤을 때도 뭐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꽤나 많이 와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이제 좀 조심할 영역까지는 와 있다라고는 보는데 뭐 S&P 같은 경우에는 뭐 참고 삼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스닥 일봉도 뭐 특별히 모습이 뭐 딱 그렇게 나오진 않긴 합니다. 그냥 참고 삼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S&P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로 이제 추세를 알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냥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확연하게 이제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하는 게 반등을 하면서 이 변동성은 아주 매우 변동성이 아니라 이 거래량 자체는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다는 거죠. 반등할 때 거래량 작았고요. 반등할 때 잠깐 여기서부터죠. 거의 살짝 올랐다가 결국은 거래량 자체가 지금 매우 급격하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내려갈 땐 거래량이 팍 올랐잖아요. 이제 이게 결국 좋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안 좋을 때 거래량이 터지는 게 사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짜 상승일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120분 봉으로 봤을 때 닿여 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특히 국내 쪽은 또 반등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실 RSI도 뭐 너무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0분 봉상으로는 뭐 특별하게는 뭐 문제가 없긴 합니다. 일봉상으로는 뭐 딱히 아직까지는 추세가 형성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똑같이 거래량이 뭐 완전 급감했죠.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량이 아주 그냥 뭐 사라졌습니다. 네.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거래량으로 이것도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거래량이 아주 급감을 했죠. 이제 빠질 때는 급등을 했다가 쭉 빠지고 있죠. 이게 과연 진짜 상승일까?
라는 의문이 아주 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로 한번 보면은 결국 제 생각에 이제 지금 모습으로 가는 걸 봤을 때 이제 120분봉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사실 지금 현물이긴 한데 그냥 선물로 보죠. 선물로 다 지워버리고 저 같은 경우에 선물을 보기 때문에 선물을 보면은 결국 이 반등 안에서 아마 매우 높은 확률로 여기까지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지금 C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이 A에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뭐 1배도 가능하고 뭐 61.8도 가능한데 보통의 경우에 이 두 가지 1.618과 1의 사이입니다. 뭐 거의 정말 제 경험상 95%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도 없진 않긴 합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이 가능성이라고 봤을 때 그래서 미니멈 한 349라고 생각해 보죠. 이제 그러면 약간 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가능성이 여기 정도까지는 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는 봐요. 개인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굳이 여기까지 위험하게 있어야 될까라는 것에 의미 있는 거죠. 사실 이미 매도를 할 만한 레벨까지는 충분히 와 있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사실 너무 사실 국내 쪽은 반등을 좀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다리기도 좀 약간 위험해 보여요. 200일이 여기 지나가기도 하고 여기 이미 구름대에 걸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꼭 1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는 확실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더 약간 그렇게 보여주고요.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결국 반등을 할 만큼 하긴 했거든요. 더 할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굳이 이제 여기서 좀 더 하는 거 먹으려고 위험을 부담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뭐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할 영역이 분명히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이렇게 A, B, C라고 쳤을 때 더 갈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S&P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미국 쪽은 좀 더더욱이 그래요. 그래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5,824까지는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제 한 최소 요 정도까지는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 구름대 정도까지는. 이게 딱 거기가 또 200일이 또 지나가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는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대충 길어봐야 뭐 한 일주일 정도 되겠죠. 이제 영업일 기준으로 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반등하는 와중에 뭐 사실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 완벽하게 이제 이 추세가 다시 이제 무조건 하방이다라고 판단을 지으려면 사실 여기가 다시 깨지면 이제 무너집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무너질 확률이 높은 게 이미 중요 라인들을 다 깨부셨어요. 이제 보시면은 저점이 여기잖아요. 이미 이 키 라인이 한 여기랑 여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다 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는 이제 그냥 하락 추세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뭐 얼마를 되돌린들 여기까지 간들 만에 하나 어차피 하락입니다. 이제 매우 높은 확률로 이제 사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될 영역이 왔다.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 살펴봐도 거래량 줄어들고 있죠.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여기도 똑같이 요렇게 N자의 모습이 그러니까 지그재그의 모습이 아마 나올 거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매우 높은 확률로 한 2060, 2600 한 36? 2636? 이 정도죠. 2636 뭐 대충 요 구름대 정도 되겠네요. 모든 증시가 다 요 구름대 언저리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지 않다는 거죠. 이제 남은 확률이 많지 않고 그래서 요 부근이 뭐 사실 요 고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살짝 갔다가 저는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A, B, C 조정 이후에
다시 이제 이렇게 1, 3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조금 더 반등을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S&P랑 나스닥은 여기를 넘었죠. 근데 다우는 못 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우도 이렇게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확실히 반등 확률은 저는 훨씬 높다.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코인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죠. 지금 이제 ABC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변동성은 뭐 많이 내려왔죠. V코스피나 그냥 빅스나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결국 이렇게 지그재그로 아마 1배 정도까지는 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쭉쭉쭉쭉 잘 올라왔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그냥 먼저 빠질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뭐가 됐든 간에 사실 더 가는 거에 베팅하기는 부담스러운 영역에 왔다. 뭐 유로도 마찬가지고요. 항생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하게 다를 모습은 없죠. 상해도 뭐 마찬가지인 모습이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약세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 결국 미국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깨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기저에는 국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채를 과연 누가 사줄 것인가, 미국 국채를. 뭐 그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여주고, 달러원 같은 경우는 130요 기준선에서 계속 지지가 되고 있고, 여기를 이제 깨지냐 마냐가 제일 핵심일 것 같고요. 위안 같은 경우에도 강세가 됐는데 뭐 저는 지속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안화는 지금 중국 쪽도 계속 노이즈가 많이 나오죠. 지금 시진핑 쪽에서 점점 힘이 약해지고, 왜냐면 뭐 경제가 좋아지고 뭐 모든 게 다 좋아져야 뭐 사실 권력도 강화되는데 지금 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 나이도 무시 못하는 거고요. 결국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는 일단 하방인 건 뭐 명확하고요. 근데 뭐 계속 저는 좀 반등 확률이 결국은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일단 뭐 기준선부터 넘어가고 뭐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오버슈팅을 충분히 여기서 많이 했다라고는 보여주고요. 뭐 결국 못해도 요 기준선 깨지면 또 매도하고 다시 넘어가면 사고 뭐 이런 게 제일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고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3년으로 보나 10년으로 보나 볼린저 다 하단은 밑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이제 거의 뭐 바닥에 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뭐 딱 200일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일단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삼성전자 살펴보면은 약간은 반등을 좀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이제 이게 A, B, C로 가려면 약간 반등을 더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확률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게 A, B, C가 되려면 이 정도는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저는 고점일 확률이 사실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조금 더 즐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만 즐기고 굳이 뭐 내 주식을 이렇게 태운 상태에서 즐기지 말고 이제 뭐 굳이 사실 뭐 사실 원래 주식을 이때 들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작 팔았어야죠. 이 기준선 깨질 때 팔았어야 되는 게 뭐 맞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한 번 정도는 더 반등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완전 박살이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기 반응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여기 구름대 정도까지는 아마 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아주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기도 하고, 꼭 100까지 아니고 뭐 618이어도 뭐 이상할 건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 건 다우가 아직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를 넘어서는 만큼까지는 반등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반등을 굳이 먹겠다고 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냥 매도의 기회 정도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